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투자에 핵폭발을 터뜨려드릴 핵점 대표 로건킴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 카카오가 이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많이 꺾여요. 많이 꺾이면서 지금 심리적 지지 라인을 37,500원이었는데 그걸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37,000원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지지라인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닥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이 열렸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낙폭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좀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라는 종목을 볼 때 지금 근데 저는 의견이 하나 있거든요. 이 친구가 바닥이 열렸어요.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새로운 저점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저점이 나중에 왔을 때 우리가 가만히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무조건 저점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점이 왔을 때 가만히 있을 순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더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추가 하락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스탠스죠. 추매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카카오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 기회가 온 것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나중에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통틀어서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에는 다시 한번 우리는 기업 가치에 대해서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과 전망,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카카오 제가 뭐 거의 맨날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내일도 더 큰 마음으로, 정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계속 하방 압력을 세게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쭉쭉 그냥 계속 N자형 파동이죠. 꺾었다가 다시 한번 꺾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저점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저점을 만들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저점을 만든 이유부터 조금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 친구가 저점을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계열사 때문이죠. 카카오가 계열사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카카오가 상장한 이후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이런 애들 이제 문어발식 상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기업 가치가 그때 일시적으로 고평가됐죠. 고평가. 야, 이거를 한 번에 다 상장시킨다고? 근데 고평가되고 났는데 까보고 나니까 얘네 별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게 봐준 거죠. 좋게 봐준 게.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지금 주가가 꺾인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사실상 카카오가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 영업이익 66%가 폭증했어요. 우리가 말은 아무리 뭐 카카오가 오너 리스크,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죠. 사법 리스크, 뭐 구조, 파업, 이런 거 얘기한다 그래도 카카오는 돈을 진짜 잘 벌고 있어요. 근데 돈은 잘 버는데 카카오의 문제는 그거예요. 카카오가 노조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본사만 이제 너 배불린다 이거예요. 본사 임금 처우, 네, 그런 것만 개선하고, 사실상 노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고용 불안이나 임금 격차, 그런 건 해결 안 한다 이겁니다. 본사만 다 괜찮게 하고, 이런 다른 애들 모빌리티나 엔터 이런 쪽에서는 사람을 그냥 막 쓰고 하니까 이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업 안에서 내부 분열도 생기고, 좀 구조조정이나 그런 걸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 인건비 갈등, 리스크, 이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너 리스크, 파업, 이런 거에서 이제 드디어 내부적인 문제로 가는 거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이제 바로 제가 말씀드릴 세력들의 의도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 카카오가 AI를 쓰거든요. 카나나라는 AI를 쓰는데 이게 다른 빅테크 기업이랑 조금 달라요. 쉽게 말해서 다른 빅테크, 네이버, 그다음에 우리 다른 AI, 구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거대 자체 언어 모델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 그럽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네이버 AI한테 물어보면 AI가 직접 얘기해 주죠. 네, 요런 거였습니다. 근데 카나나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B2C 서버라 그래요. B2C. 그래서 이 B2C 서비스만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고 AI 카나나는 그리고 인프라 이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거 뭐 거대 모델 이런 거는 저기 다른 애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혹시 카카오톡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이 이 외부한테 맡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챗 GPT가 있죠. 챗 GPT랑 연계시켜 가지고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쓰는 AI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외주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카카오 AI한테 물어보는 거는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연계가 돼 있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자,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하고 AI 쓸 거 쓰고 그러면서 이익률만 높이는 거죠. 서비스를 외주를 맡긴다는 건 그거예요.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률은 높이고.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상 아까 뭐 우리 GPT 쓴다 그랬잖아요. 카카오가. 그러면 다른 해외 빅테크 기업들 있죠. 엔비디아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이런 AI 칩에 단가를 올려버리면 그러면 사실상 카카오는 그제서야 자기들이 직접 하던가 아니면은 GPT 같은 애들한테 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한테 사실상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는 거죠. 네. AI 칩 단가를 올려버리면 GPT 애들이 야 카카오 너네가 이제 우리 AI 쓸 거면은 돈 더 내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상 카카오한테 GPT가 우리 카카오 여러분 우리 GPT 연계해가지고 좀 써보실래요? 제안하는 입장이라면 이제 나중에는 GPT가 AI가 귀해지니까 비싸니까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제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주도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카카오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근데 제가 말했죠. 분명히 이거는 세력들의 시나리오가 있다.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결론만 말할게요. 이 친구가 매수 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매수 신호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카카오와 입장에서는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왜 매집을 하고 있는지 현재 구간에서 그리고 그럼 이 신호들은 뭔지 그리고 여기 주황색 기둥 이런 거 왜 매집이 지금 되고 있고 요거를 제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핵점 기법입니다. 핵점 기법. 자, 핵점 기법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세 가지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이 매매 기법, 핵점 매매가 뭐냐면 일단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골드존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골드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관, 증권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어야지 발생되는 겁니다. 즉 개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한들 이때 생기지 않아요. 메이저 자금이 발생해야지 생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있습니다. 자, 핵점 매수, 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분할 매도할 때 이때 생기는 게 이 신호예요. 근데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제 이 공식만 알면은 정말 끝입니다. 매수 신호, 즉 헤지펀드 애들의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론은 폭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헤지펀드 애들이 매집을 하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된다. 그럼 폭등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 한번 볼까요? 매수 신호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 그리고 바로 분할 매도 신호도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논리와 기법으로 하는 주식이에요. 논리와 기법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했다. 그러면 폭등. 그 중간중간에 뜨는 매도 신호는 말 그대로 분할 매도, 전량 매도가 아닙니다. 절대. 분할 매도 신호예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따져볼게요. 자,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그냥 최고점까지 갔다고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236.49%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아시겠죠, 여러분? 이 골드존과 매수 신호. 헤지 펀드 애들이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골드존이 발생하면서 떴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 매집을 하는 이유 정리해야겠죠? 그럼 2번 전망을 봐야겠죠. 전망. 매집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 카카오는 방금까지 우리가 안 좋은 것만 얘기해서 그렇지 얘는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어요. 기업이 가장 우리가 성장성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장사를 잘하는 겁니다. 돈을 잘 벌어서 즉 기업의 밸류를 올리고 그럼 유보율, 유동성이 확보되겠죠. 그러면 그런 유동성으로 이 친구들이 또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얘네가 좀 체질적으로 약한 부분들 있죠. 펀더멘털이 약한 부분, 뭐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듯이 그 고용 불안이라던가 그런 것들, 그런 걸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결국 돈을 잘 버는 것. 카카오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올해 1분기만 66%예요. 그리고 작년에 2025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 수익을 벌어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정말 잘 벌고 있어요. 근데 이 버는 돈에 비해서 카카오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주가에. 근데 이걸 반영을 누가 먼저 시작했다? 네, 헤지펀드 애들이랑 이런 메이저 자금 애들이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선반영을 얘네가 먼저. 그러면 그때 돼서야 우리 카카오 나중에 일부 뭐 한국 개미들은 그때서야 후반영 돼가지고 카카오가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관심을 가지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지금 가장 저점을 만들 때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기회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이제 목표가와 목표가와 지지 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입니다. 그 근거가 맞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테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큰 재미를 본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요. 네, 날짜상 이때가 4월 이제 거의 초중순이죠. 초중순. 요때 이제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골드존이 발생하죠. 그때 매수 신호가 떠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호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다. 테스라는 종목에서. 자, 그래서 여기 평단가 말씀드렸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매도 신호가 중간에 떠요. 요런 거는 여러분 이때 매도 신호가 뜨는 것은 사실상 무시하는 매도 신호도 있어요. 분명히 매도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헤지펀드 애들이 근데 짧게 일어나는 즉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무시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단타라는 얘기하니까. 근데 이때 테스라는 기업은 사실 단타 7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해지의 느낌으로 만약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힘이 빠질 때는 해지의 느낌으로 제가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겁이 날 일이 없었죠. 이 매도 신호를 숏인지 아니면은 크게 치는 이제 좀 매도를 크게 치는 건지 요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의 경험과 이제 과학으로 또는 논리, 기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앞전의 매도 신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도 신호, 세 번째 매도 신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매수 신호 드렸을 때 그 이후로 가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때 근데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뜹니다. 제가 얘기해요. 춤에 가시죠. 신호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춤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요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요거는 무시했습니다. 왜? 숏이니까요.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번 더 주춤합니다. 박스권 요때 매도 신호. 요때가 아마도 이때는 1차 분할 매도를 했을 거예요. 분할 매도. 자, 하지만 1차 분할 매도 오케이. 자, 요때 세력들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 헤지펀드 애들 그런 세력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는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칠 때 요때 1번 분할 매수를 했구나.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했구나. 오케이. 분할 매수하고 좀 더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이, 제가 기업 분석도 한다 그랬죠. 가치 분석도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두 번째 또 들어가요. 네, 총 세 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2차 분할 매도를 합니다. 2차 분할. 이때 전량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은 여러분 사실상 개인들이나 기관 뭐 이쪽이 더 컸지, 이쪽 애들이 이 메이저 자금이 사실상 다 털어 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호재로 인해서 돈을 더 집어넣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때 고점을 돌파해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여기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자, 퍼센트를 봐야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 했을 때 168%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주식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논리 그리고 기법으로 만들어낸 과학이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골드존 뜨고 핵점 매수 신호 뜨고 매도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신호만 받으면 되죠.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호만 받으신 거예요. 메이저 자금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떴네요. 매도 신호 떴지만 이거 무시할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떴는데 요때는 1차 분할 매도입니다. 네, 분할 매도예요. 자, 여러분 분할 매도 어느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세 번째 매수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버티겠습니다. 왜? 가치가 충분히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점 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요? 168%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히든 종목 있잖아요. 히든 종목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스 차트랑 볼 때 어떻습니까? 골드존 발생했죠. 골드존 발생하고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네, 전혀 걱정 안 하죠. 네,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또 뜹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것은 결국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국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테스 같은 그런 이제 종목에 이 친구 역시도 가치 분석은 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호재가 하나 터뜨려 준다면은, 정말 핵폭발에 딱 터뜨릴 버튼 하나만 눌러준다면 사실 이 친구 여기서 매수 신호 돼 있고 매집 돼 있으니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식은 논리와 기법으로 해야 돼요. 그 논리와 기법은 네, 말씀드렸지만 골드존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요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히든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네, 핵점이라고 치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얻어가는 거죠. 아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이 제 신호 수식도 받아가시는 거고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 3489-2925번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이제 수식도 받아가시고 히든 종목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점 기법, 이 골드존과 핵점 매수 매도, 이 핵점 기법으로 과연 실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 대회 탑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네,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네, 이렇게 네,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3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갔을 때 보시면은 2023년 1억 대회 여기 탑10 에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핵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시야가 많이 트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매 방식, 그리고 신호, 기법, 이런 것들 다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이 친구의 최저 심리적 저항선은 36,500원이에요. 보통 앞전의 최저점을 잘 안 뚫어요. 네. 근데 앞전의 최저점을 뚫으면 2차까지 35,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일단 지지라인부터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36,500원부터 35,000원. 이게 지지라인이에요.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냐 라고 했을 때 다시 올라갈 때 목표가는 저는 48,000원에서 5만원 봅니다. 48,000원에서 5만원. 이게 정말 여러분 1차 목표가와 지지라인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추매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이 가격대에서 해야 되고,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는 이 가격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장 지금 이때까지 영상에서 말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여러분의 평단은 얼마입니까? 누구는 5만원이고 누구는 10만원이에요. 진짜로. 누구는 8만원에 있고요. 근데 누구는 지금 한 3만원이 있습니다. 즉 카카오는 내 평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진짜 앞날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추매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나중에 가만히 올라서 어디에 파느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36,500원에서 35,000원 사이라 그랬어요. 더군다나 목표가는 5만원에서 48,000원 요 사이.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왜냐? 평단이 다 다르실 테니까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이 내 평단가에 맞춰서 방금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과 목표가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3489-2925 번호로 카카오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 평단 그리고 비중을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평단에 맞게, 여러분의 대응 전략에 맞게 순차적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포트 형식으로 다 짜드릴 거예요. 카카오를 이 친구가 몇 월 정도에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떻게 갈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카카오 정말 지금 힘든 구간이고 뭐 오랫동안 물려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편하게 여기 번호로 문자 주셔가지고 얘기 한번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다 듣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전략을 처방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카카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